직장 및 학업으로 인한 오전 상담이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주식 챔피언이 종목 상담을 시작합니다. 월, 화, 수, 목 매주 오후 8시에서 9시 주챔폴 상담이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1644-664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댓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은 김두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장이 다시 이렇게 코로나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장 대응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지금 시장에 올라가는 이 분위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역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좀 무거운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시장에 소외되어 있던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 위주로 좀 안전한 회사들이 시장에 소외되어 있던 말 그대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회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이 크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많이 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가던 말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 잘 달리는 말이 잘 달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밑에 소외됐던 코로나 때 원래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던 종목들, 조금 회복이 더뎠던 종목들은 좀 아래에서 맴돌고 있고요. 그때 코로나 이전에 회복하고 그 위로 올라가 있던 종목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 조금의 상승폭은 더 유지되고 있다. 그 시장의 전반적인 큰 틀을 아래로 누르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계속 우려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코로나에 대한 학습 효과가 이미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이전보다는 조금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말 그대로 그 확진자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가 경제활동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상황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지금 우리가 경제에 대한 부분을 차단했을 때 그때 미치는 이 주식의 주가의 영향은 굉장히 크지만 경제적인 활동이 멈추지 않는 이상은 원래 정상적인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그렇게 늘어나고는 있지만 우려감은 있지만 경제에 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확진자 수는 현재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시장의 반영이 좀 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역시 굉장히 크게 확산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경제활동을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속 활발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 영업은 좀 더디긴 하지만 역시 언택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온라인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시장 전반적인 틀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바뀌는 쪽의 흐름에 맞는 기술주,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에 필요한 하드웨어 쪽 이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엔비디아라든지 그리고 AMD 그리고 현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정책적인 분위기에 맞는 에너지 정책 쪽, 말 그대로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기상에 대한, 기후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관련주, 역시 전기차, 수소차가 내연 기관차, 우리가 전기, 말 그대로 전력만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전기차와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차, 뭐 이런 쪽이 전부 다 앞으로 있을 이 환경 정책에 맞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기보다는 자리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승에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대형주 실세인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전반적으로 애플이나 대부분의 IT와 반도체 주식들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충돌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하지만 약간의 중국에 대한 시장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미국 간의 그런 충돌들, 그리고 이제는 각 나라별 유럽과 전 세계의 부분들이 각 나라 자립 물류에 대한 부분들, 말 그대로 운송비에 대한 차감적인 부분, 그런 시간적인 요소와 변수에 대한 부분에 자발적인 말 그대로 자립 생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런 분위기로 봤었을 때 역시 전반적으로 자립 생산을 봤을 때 미국도 안쪽으로 내 식구 챙기기, 우리나라 역시 삼성전자 내 식구 챙기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시간적인 조정을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방향성만 나온다라면은 그 추세에 위쪽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조정으로 내려올 수 있다. 삼성전자가 내려왔을 때는 역시 5만 원대를 아래 내려와서 4만 원대 부분에서 조금 조정세를 보일 텐데 삼성전자 주가보다는 지수대로 1950포인트 조금 깊게 아래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상단 쪽으로는 2300포인트 초반대까지 열려 있으니까 방향성 위로 갈 때에는 그 자리에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그 수급 자체에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순환매에 돌리듯이 사고 팔고를 장중에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투신이 계속 파는 쪽보다는 사는 쪽을 좀 강력하게 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투신은 시세, 위로 올라가는 시세에 단기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이 야금야금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 하락세보다는 지켜주면서 조금씩 IT 반도체에 옮겨가고 있는 이 수급에서 일부 작용하고 있는 효과 때문에 아직까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판단되고, 코스닥 지수를 좀 봤을 때 위쪽 상단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상단 같은 경우는 800포인트까지 예상은 되지만 제가 봤을 때 한 795포인트대 정도에서 일부 저항대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흐름에서 정점치를 795포인트대 정도 갔었을 때는 바이오 쪽에 보유하고 있는 거를 일부 차익 실현을 병행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때 이후에 IT 반도체는 아직까지 시세가 그 자리에 왔었을 때 출발하는 자리로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무겁지만 좀 안정적인 코스닥 우량주 쪽에 IT 반도체 종목을 좀 선정해서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휴대폰, 갤럭시 노트 20이라든지 그리고 폴드폰 2 이런 쪽을 좀 생각해서 조금 투자를 해본다라면은 저점 매수와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경제활동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 수혜주 위주로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관련주와 함께 수소, 전기차 관련주의 움직임도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봤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50에서 2300포인트까지 제시해 주셨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95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바이오주가 IT 반도체 쪽으로 좀 심리가 옮겨갈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인선 ENT 네. 8,960원에 20%를 샀는데 네네. 이게 너무너무 안 올라서 조금 더 사가지고 가격을 낮출까 하고요. 네, 혹시 매수가가 7,960원 맞으세요? 아니, 8,960원. 네, 8,960원이요. 네. 그리고 비중은 20%. 네네. 주가가 여기까지 안 올라와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인선 ENT를 8,9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네. 주가가 그만큼 안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거의 다 왔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봤을 때 너무 지금 사봐야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조금 기다렸는데 내려갔다가 잘 안 올라와서 조금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봤었을 때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게 최근에 좀 그 사신 가격이 올라가는데 멈춘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는 좀 높은 자리에 사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회사는 뭐 괜찮으니까 저는 그냥 여기선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가격이 8,700원이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신 가격이 8,900원이잖아요. 8,960원. 그러니까 8,960원인데 여기서 더 사면은 단가를 좀 낮추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8,700원과 8,900원에서 내가 더 사면은 단가가 얼마나 낮아질까요?
얼마 안 낮아지겠죠, 그죠? 그 비중만 네. 늘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다가 멈춰버리고 조정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비중만 커지고 손실만 더 커지겠죠?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것만 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매수는 회사 기업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실적도 좋고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지금 오늘 반도체랑 유일하게 조금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네. 마시고, 추가 매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 7,600원. 7,600원이요. 만약에 그 아래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건데,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려온다라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위에서는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조금 위쪽에 올라오면 수익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 충분히 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충분히 한 9,700원? 9,700원이요. 그 위로 정도, 그 가격대 위쪽으로 한 번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그냥 이 자리에 추가 매수는 없이 보유하셔가지고, 시간은 올 하반기 때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 4분기 때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목표가는 9,730원 정도 잡으시고, 그 가격 위로 올라갈 때 수익을 계속 챙겨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파인텍은 어때요? 파인텍을 그걸 좀 사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뒤에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다음에 네. 전화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아니면 유튜브에 네.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7,600원 아래에서만 보시고, 지금은 그냥 보유하셨다가 목표가 9,730원 보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조이시티요. 조이시티요? 네. 네, 이거 매수가랑 비중은요? 16,500원에 25%요. 네, 16,500원에 25%시면 지금 현재가가 17,900원이라서 조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예. 네,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예, 앞으로 이거 전망하고, 이제 매도 시점을 잘 몰라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조이시티 16,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5%이신데 언제쯤에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좀 매수가가 조금 더 낮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수익을 실현하고 좀 부담감을 좀 줄이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최근에 사실 올라올 때 사셨네요. 그죠? 예, 예. 네, 잘 사셨는데, 뭐, 길게 보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짧게 보시려고 하세요? 아니, 그냥, 길게 보고 실적도 좋고 회사가, 네. 게임주들이 잘 움직이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놨습니다. 네. 6월 18일날. 다른 게임주들이 데뷔했을 때 다른 게임주들이 좀 많이 갔는데 조이시티는 예, 예. 작년까지 실적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예. 근데 올해 우리가 뭐 언택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완전 대폭 개선되는 부분을 보여주는데 예, 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한 25%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적정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한 5%씩 정도를 매도해 나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게임주가 지금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시간적인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계속 올라가면은 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물량은 잠겨져 있고, 계속 사는데 부담감을 끌어올리는 시장 조성자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적인 조정이 조금 가격과 시간적인 조정으로 조금 하락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다만 매수가가 멀지 않은 좀 가까운 가격에 있다 보니까 좀 내려왔다 매수가까지 위협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한 6, 7%는 하루에 우리가 조정 나오는 건 하루 만에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까지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오늘 현재 저가 자리를 이탈할 경우 17,000 오늘 현재 저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7,700원 정도 되거든요. 예, 예. 네, 이 가격 이탈할 때는 수익이 얼마 되진 않지만 비중을 한 30% 정도 수익 실현해놓고, 왜냐하면 아래쪽을 지지 때는 어디에 있냐면 한 16,700원 정도, 거의 매수가 부근이죠. 네, 보이세요? 왜냐하면 이때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이때 꺾일 수 있었던 자리에서 위로 힘을 좀 주면서 방향성을 좀 틀어놨거든요. 이날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6월 30일 날 방향을 위로 다시 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자리로 밑으로 내려간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위협했던 사겠다는 데가 좀 실망 매물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오는 자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면 제 생각에 14,000원, 15,000원 부근에서 다시 지지받고 시간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내년 1월, 2월 달에 올해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는 컨센서스라고 해서 예상치잖아요. 그죠? 네, 실적에 대한 예상치이기 때문에 발표가 나오면 그때 어닝 서프라이즈의 부분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돼서 가격적이나 시간적인 조정으로 매집성을 좀 보여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만약에 오늘 저가를 이탈하면 비중 축소하셨다가 내려오면 그 축소했던 거를 혹시나 더 내려갔을 때는 추가 매수로 다시 더 살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매수가가 좀 낮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봐야 또 되는 가격대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이탈하지 않고 만약에 내일 또 방향성을 위로 틀어주면은 이 종목은 목표가를 제 생각에 최근에 실적이 좀 반영되는 걸로 봤을 때는 한 2만 원 위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추후에 나중에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둔다라면은 이해되세요? 예, 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한 2,700원 정도 잡고 게임주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모멘텀을 계속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잘 상황을 판단하시면서 2,700원까지 한번 잘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대응을 하시면서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한데 매수가가 그렇게 좀 낮지 않다 보니까 수익 시연을 한번 하고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700원 이탈하면 비중을 30% 정도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더 아래에서 공략을 하셔서 목표가는 27,000원 보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삼성, 인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예, 네. 13,500원에 20% 샀는데, 네네. 예, 그거 단기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움직임이 없어서 답답하셔서 예. 전화 주셨어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전망 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삼성 엔지니어링 1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좀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 것 같고요. 네. 회사가 안정적인데 말 그대로 재무 구조에 대해서 실적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사업 자체 때문에 어떤 유보율, 안전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회사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 어떻게 안전성이 아니라 수익성도 있고 다 있는데 부채와 유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계속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 조금 됐습니다. 한 6월 달에 사신 거 아니세요? 예. 한 5월달인가 6월달 할때 많이 조금 됐어요. 좀 이제 분위기 좋게 삼성그룹주이 좀 올라갈 때 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들고 계세요. 설계 쪽이나 조선 쪽의 흐름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동 쪽에 지금 중동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은 중동 쪽이나 이런 설계 쪽에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제 생각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높게 최근에 올라가는 쪽에서 가장 좀 단기 고점 자리에 매수했는 것 뿐이지 큰 틀을 보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내려오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말고 내일이 단기적으로 변곡점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추가적으로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날이거든요. 월요일이. 내일은 장이 안 열리니까. 월요일날 그 방향성이 나올 거니까 월요일날 시가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들고 계시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 할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들고 계셔가지고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여유를 두세요. 여유 있게 매매하세요. 이거는 조금 들고 계시고 다른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서 다른 종목 어떤 종목을 내가 단기 공략을 해볼까 이런 쪽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목표가는 15,400원짜리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그 가격 오면은 비중을 그때 이 가격 온다라는 건 반드시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 일부 모멘텀 호재라고 하는데 그런 쪽이 조금 나타나고 올라올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럼 그 가격에 네. 오면은 내가 그 호재를 이 회사의 이슈를 확인하고 비중을 어떻게 매도할 건지 수익 실현할 건지 좀 예, 고민하시고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기다리면 되겠네요. 네. 만약에 예. 떨어지면은 사지 마시고 전화를 예. 한 번 더 주세요. 제가 봤을 때 떨어진다라고 예, 예. 하면 한 9,900원대 10,000원을 살짝 이탈하는 정도가 나올 텐데 그 가격 예. 오면은 전화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걱정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시가를 잘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월요일 시가에서 이제 올라가면 목표가 천천히 15,400원으로 잡아보시고요. 만약에 내려가서 10,000원이 이탈되면 다시 한 번 더 상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안트로젠 20% 5만 원에 갖고 있는데요. 먼저 7만 5천 원까지 상승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네네. 앞으로 추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매도 시점이 언제쯤 하면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안트로젠 매수가 5만 원의 비중 10% 네네. 맞으세요? 네, 요즘 며칠 동안 계속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네.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6월 달쯤에 신고가 찍고서 계속 하락을 하고 네. 있는데, 네, 네네. 앞으로의 좀 전망 좀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안트로젠 5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네. 10%이신데 수익을 놓치셨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비중 때문에 욕심을 내신 것 같아요. 78,000원까지 갔으면 굉장히 많이 갔는데 네. 비중이 얼마 안 네.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네. 더 가겠지라고 조금 더 수익을 그 금액적인 욕심을 네네. 좀 내신 것 같아요. 맞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또 78,000원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보고 네네. 계셨는데 할 만한 목표를 갖고 그렇죠. 있었어요. 그냥 조금 내려오니까 또 다시 올라오고 또 네. 다시 올라오는데 이전에 올라갔던 맞습니다. 가격보다 더 안 올라가니까 네. 더 올라가야 되는 걸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올라가니까 계속 안 네네. 팔고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한 열흘째 계속 네. 저거를 내려가니까. 네. 근데 내려가는데 또 수익 실현 안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거든요. 맞죠? 그죠?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절대 못 팔아요 이러면 매수가까지 와도 안 파실 거예요. 마이너스 나도 안 파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이게 왜냐하면 올라갈 때 그래서 제가 항상 살 때도 분할로 사고 팔 때도 분할로 팔아라는 게 뭐냐면은 네네. 분할로 조금만 팔고 나면은 욕심이라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안정적으로 어디서든 팔 수 있는 내가 팔았던 가격까지 떨어지면은 이전에 네. 내가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그 가격에 팔아도 상관없잖아요. 맞죠? 네네,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가질 수 있는데 안 네. 팔고 다지고 있으면 그 돈이 크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흥분해요. 말 그대로. 말 네네. 그대로 흥분 상태에 빠져서 막 쿵쾅쿵쾅거리고 더 수익이 날 것 같고 막 기쁘게 막 엔돌핀이 막 돌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또 확 식으면은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또 기다려요. 네네. 맞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이제 좀 조정폭이 많이 나왔는데 조금씩 네. 떨어지는데 못 팔았던 이유는 제가 앞에 얘기한 그런 그 심리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 아쉬움을 네. 계속 가져가면 못 팔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한번 지지 이제 제 생각에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방향성 제가 네네. 얘기했던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전환할 시점인데 그게 아마 네. 내일이 역시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날 네. 꺾여버려서 쭉 내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월요일 날 꼭 확인하시고 저는 이게 정말 이 자리는 좀 애매한데 6만 원 좀 아래에서 한 5만 9천 원을 또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지지받고 또 위로 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 한 6만 9천 원대까지 쭉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욕심 내지 마시고 지금 비중 10% 금액이 얼마 안 되든 크든 네네. 비중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시가 대비 아래로 내려가면은 비중을 좀 줄이세요. 6만 네네. 300원 있죠? 아, 네. 6만 300원 자리를 이탈하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버리세요. 그리고 나머지 네네. 절반을 좀 들고 있어 보시고 네네. 만약에 그러고 있었는데 또 5만 한 5만 6천 원? 조금 더 네네. 아래로 볼게요. 한 5만 네네. 5,200원. 5만 5,200원이요. 아, 네. 이 가격은 그냥 다 수익하는 가격으로 보시면 좋을 아, 것 네.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리고 월요일 날 만약에 위쪽으로 네. 방향 한번 틀어주면은 이 회사는 네네. 기대감, 주기세포 치료 관련해서 기대감으로만 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네.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기대감이 위쪽에서 많이 출현됐으니까 바이오 네. 쪽이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될지 방향성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욕심 내지 마시고 6만 9천 원 위쪽에서는
팔자라고만 생각하세요. 저 위쪽이 아니더라도 69,000원 네. 위에서 올라가는 쪽에서 내가 조금씩 매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익 네네. 실현하세요. 시간 또 많이 지났으니까.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역시 다음 주 월요일이 단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63,300원이 이탈되면 반 정도 매도하시고 55,200원에서는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69,000원에서 그 위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수프리마입니다. 네, 슈프리마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저는 31,750원을 샀는데요. 네. 얘는 25%고 네. 얼마쯤에서 매도하나 그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네. 매도 시점 궁금하신 거죠? 예,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은 슈프리마를 31,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5%이신데 역시 조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언제쯤 네. 매도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역시 휴대폰 쪽을 봐야 되겠죠. 휴대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신 거 맞나요? 네, 네. 네, 근데 조금 들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회사 실적은 예. 잘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번쯤 올라오면은 너무 크게는 보지 마세요. 뭐 올라가 추세 타고 또 올라갈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이 꼭지점을 위쪽으로 하나 둘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또 위쪽에 상단에 만들어 놓고 내려왔기 때문에 더 위로도 갈 수 있지만 좀 낮은 자리에서 다시 꺾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다시 주가가 꺾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문인식에 대한 부분, 말 그대로 생체인식에 대한 부분은 역시 앞으로 휴대폰이나 IT, 그리고 전기차, 자동차 쪽에도 이 생체인식, 지문인식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동 걸 때도 지문인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문득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모멘텀을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최근에 이 고점 분위기에서 분위기로 봤을 때 저는 한 31,100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31,1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유를 좀 두시고 목표가는 저는 일단 좀 짧게 드릴게요. 한 39,000원? 39,000원이요. 그 자리까지만 보시고 일단 수익을 한번 챙겼다가 또 지켜보시다가 또 한번 사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업황 전망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31,100원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잘 염두에 두시고요. 목표가는 짧게 39,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넷마블이요. 네, 넷마블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96,000원에 20%요. 96,000원에 20%요. 네. 그러면은 급등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셨나봐요. 예. 네, 수익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더 갈 건지,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매도를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넷마블을 9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좀 더 들고 가시는데 좀 들고 가는데 전제 조건은 분할 매도. 조금 팔면서 가면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수익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으시죠? 네, 좀 이것도 오래 들고 계셨을 것 같은데 밑에 있을 때, 그죠? 네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잘 기다리셔서 좋은 결실을 가져가시는데. 괜찮아요. 좀 더 들고 가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내려올 때 또 못 파는 아까 전에 상담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내려가면은 또 이 가격을 확인하고 내 수익을 봤기 때문에 내려가면 또 못 팔아요. 네네. 못 팔 거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13만 원짜리 정도면 충분히 올라왔거든요. 예.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수익을 일부 좀 챙기세요. 한 비중 30% 정도 수익을 네. 챙기시고 목표가는 한 14만 조금 제가 낮게 책정해 드리면 14만 3천 원. 네. 14만 3천 원까지는 이 흐름대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목표가는 네. 한 14만 3천 원 정도 잡으시고 그 자리에 오면은 또 남은 물량을 또 절반 정도만 또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네. 좀 멀리 보면은 빅히트 엔터라고 해서 또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그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남은 마지막 목표가는 16만 원까지인데 내려올 때 흔들리지 말고 꾹 쥐고 남은 비중 가져가시되 만약에 11만 6천 원 있죠. 11만 6천 원.
네네. 네, 11만 6천 원을 이탈할 때는 수익을 챙겼다가 오히려 또 아래에서 다시 나중에 또 보세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익절가를 드린 거니까 11만 6천 원 밑으로 무너질 때는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위로 드린 전략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목표가 14만 3천 원 잡아주셨는데 분할 매도하면서 가져가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11만 6천 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매도하셨다가 더 낮은 자리에서 공략해 보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녹십자실이요. 43,000원에 10%요. 네, 녹십자셀 4만 3천 원의 비중 10%요? 네. 네,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제가 이거 그 중간에 49,000도 올라갔었고요. 네. 46,000도 갔었는데 다른 일 하느라고 못 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도 한 5만 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네. 올해 초 4월 달쯤에 이제 최고가까지 갔을 때 그때 매도를 못 하셔서 다시 네네. 한번 한 5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녹십자세를 4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네. 다시 그 고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5만 원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올라올 때 못 봐서 못 팔았다. 뭔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그런데 회사는 괜찮아요. 들고 가셔도 되는데 이제 최근에 한번 갑자기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못 파셨다는 얘기시죠? 네네. 네. 근데 지금 가격대는 괜찮은데 녹십자세를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역시 개발에 대한 연구 임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네. 임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말 그대로 췌장암 쪽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말 그대로 보면은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걸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 임상에 대한 결과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다른 회사 대비 이 회사는 실적이 녹십자 그룹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매수가도 크게 보면은 현재 아래쪽에 있는 주가인데 급등이 왔다 갔다 하지만 주가는 굉장히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좀 들고 가시고 근데 단기적으로 갑자기 5만 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5만 원의 목표가를 잡았다라면 시간적인 요소를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이해는 됐는데요. 혹시 네. 제가 지금 투매해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추가 매수 가격은 더 아래를 보세요. 또 떨어질 수도 있나요? 지금 사서 비중만 늘어나잖아요. 지금 욕심인 거예요, 이거는. 추가 매수라는 거는 내가 네. 어떤 단가에 대해서 추가 매수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원래 내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비중이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10%로 이자에서 5만 원에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맞죠? 근데 여기서 비중을 늘려서 5만 원에 팔겠다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가격대인데 여기서 5만 원을 만들어 5만 원까지 수익의 비중을 키우겠다라는 거는 내가 원래 이 회사에 투자하려고 했던 내 사업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투자금을 늘려서 그 효율이 장사가 잘 되면은 좋겠지만 투자금이 늘어나면 그 투자금에 대해서 수익을 빼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똑같아요. 주식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투자의 활용도는 내가 사업이 조금 잘 안 되고 있을 때 사업에 대한 방어를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작정 내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이 가격대에서 비중만 늘리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는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5%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안정감이 있는 추가 매수 가격대는 36,400원 있죠? 36,400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가격 아래에 왔을 때만 하세요. 그때는 괜찮으니까. 지금은 하지 마시고 안 해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좀 기다렸다가 목표가는 51,500원.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그 가격대 나중에 급등 나오면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 나오면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51,500원 목표가 잡으시고 흔들리지 말고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상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괜찮고 해서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지 마시고 36,400원 아래에서만 하시고요. 목표가 51,500원까지 잡아드렸으니까요. 천천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알테오젠이요. 네, 알테오젠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8만 9,600원이고요. 네. 100% 갖고 있어요. 네, 28만 9,600원에 비중 100% 맞으세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거를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를 했는데 네. 계속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무상증자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올라가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무상증자 때까지 좀 기다려 보일지 아니면 올라가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무상증자 후에는 이게 매수가가 반으로 떨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알테오젠 28만 9,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이신데 어떻게 대응을 네.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거 잘못 사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잘못 사셨어요. 무상증자가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무상증자는 회사의 뭐 효율적인 안정적인 부분이 좀 나올 때에 대한 얘기 부분이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수출로 엄청난 기대감을 품었지만 그런 게 다 반영돼서 주가가 완전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아닌가요? 네. 네,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알테오젠 무상증자를 보고 들어간다라는 거는 정말 제 생각에는 투자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비중 자체에서도 투자를 잘못하셨고요. 알테오젠에 뭔가 제가 봤을 때 한 방을 노리시는 것 같은데 무상증자는 내가 산다라고 무상증자를 받는다고 해서 주식수가 늘어 공짜로 뭘 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수익으로 100%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 비율에 따라서 반드시 손해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 비율에 따라서 이 단가, 호가가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럼 내 단가가 어떻게 되냐면 비중만 잔뜩 늘어나고 주식수만 잔뜩 늘어나고 현재 주가는 17만 원대까지 뚝 떨어져 버리는데 13만 원까지 뚝 떨어져 버리고 이 자리대는 똑같은데 가격이 바뀌어 버려요. 바뀌어 버리고 난 이후에 내 단가는 어떻게 되냐면 위쪽에 있어요. 그럼 손실분, 내가 주식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 수량에 대한 내 담보금, 내 현금이죠. 여기에 투자한 금액적인 부분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주식수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네. 그 전에 좀 오르면 무상증자 받기 전에 저는 그 전에 기대감이 이미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그 빠지는 네. 걸 사신 거예요. 그리고 무상증자가 권리락이 생기고 난데 권리락 끝나고 나면은 살짝 윗꼬리 주고 폭락이 나와버려 하한가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위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밑으로 쭉 빼버려요. 대부분들이 손해를 크게 봅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뭐 기술 수출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기술 수출들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는 거지 그 순간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미약품 보셨죠? 기술 수출되고 난 뒤에 그렇게 좋던 주가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 유한양액도 기술 수출이든 오스코텍이나 같이 급등은 나왔지만 그 순간 이후에 더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런 관점으로 알테오젠도 충분히 기대감으로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급락성의 매물이 한 번쯤은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겠지만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본전 가격에 올라오면은 100%라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거의 모험이고 굉장히 크게 리스크를 너무 크게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강하게 제가 원래 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좀 강하게 얘기 드리는데 급등이 나와서 제가 욕먹어도 되니까 지금 자리에서 비중 정말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10%를 제외하고는 90%는 현금화 하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미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되고 빠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한번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 90% 정도는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쌍용차요. 네, 쌍용차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200원, 아니, 4,300원에 20%요. 네, 4,300원에 20%요? 네. 네, 이번 주에 매수하신 거예요? 맞아요. 아. 계속 내려와요. 네, 매수하신 다음에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네네. 네,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그래서 이거를 선두를 해야 될지, 또 기다려 봐야 할지.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쌍용차를 4,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네. 20%이신데 또 기다려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네, 제 방송 보고 사신 건 아니시죠? 제가 저번에 이거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단기 변곡점이 금요일이었나 월요일날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저번에 보고 샀어요. 네, 보고 샀는데 제가 얘기했던 가격은 여기 밑에 단기 변곡 맞아요, 나와서 맞아요. 급등 나와서 기술적으로 목표가까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목표가까지 왔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때는 저 네. 또 TV를 못 봤어요. 그 이 밑에서 얘기 드렸는데 지금 다 올라와서 꼭대기에 사신 거예요. 지금 남들은 다 팔고 나갔는데 맞죠, 그죠? 네, 맞아요. 이거 내일 월요일날 못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좋죠? 내려오면 더 내려갈 거예요. 2,9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네. 일단 기다려 보시되 오늘 시장 분위기도 약간 지금 처져 있으니까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잘못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비중도 좀 많이 들어가셨고 그럼 올라오면은 오늘 뺄까요? 네? 오늘 뺄까요? 조금 비중을 줄이세요. 비중을 지금 줄이지 마시고요. 가격을 드릴 네. 테니까 가격을 보고 대응하세요. 네. 지금 어떡해요? 제가 봤었을 때 네. 한 3,600원 정도? 3,600원도 크다. 너무 크네요. 그죠? 3,700원 정도. 3,700원 이탈할 때는 비중을 줄이시고 이탈하지 않으면 월요일까지만 보시되 월요일날 매수가에서 파세요. 아시겠죠? 한 4,200원 위로 올라오면은 네, 정리하세요. 4,200원 올라올까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잘 대응도 못 하시면서 무작정 사놓고 답답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한번 갑자기 툭 튀어 오르면 윗꼬리를 달 수도 있는데 시세를 줬다 빼는 거예요. 그 가격대가 한 4,500원까지 순간적으로 올라왔다 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이거는 잘못 사서 이렇게 어렵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밑에서 봤다라고 하면 좀 편하게 기준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어중간한 자리니까 그래도 네. 최근에 여기 올라왔던 자리에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요날 양봉 나왔던 날. 그러니까 요 자리만 여기 시가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쯤은 이쪽으로 방향성을 틀어줄 거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월요일이나 화요일, 월요일까지는 살짝 내려가는 폭이 나오겠지만 월, 화, 중 안에 위쪽으로 한번 살짝 시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때 놓치지 말고 빠져나오시고 상한가 가도 이거는 매수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가지 마시고 팔고 나중에 다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월요일에 매수가에서 꼭 매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예, SK에 네, SK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27만원, 20%. 27만 원에 20%요? 네. 네, 이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거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네네.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네네, 바이오팜 상장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걱정이신 것 같아요. 바로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SK 27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27만 원 같으면 좀 높게 사셨네요. 뭐 좀 내려왔다 네. 싶어서 사신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미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죠? 최근에 네. 조금씩 내려가니까 더 팔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 같은데 네. SK가 최근에 이 올라왔는 거는 SK 바이오팜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SK가 가지고 있는 거는 SK 바이오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SK가 지주회사잖아요, SK 그룹에. 아닌가? 알고 계세요? 네네, 알고 있지. 네, 그러니까 SK가 품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SK텔레콤을 통해서 간접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손자회사라고 표현하는데 SK가 가지고 있는 게 상장할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SK건설도 있고요. 한번 실패는 했지만 또 재상장을 노릴 거고 그리고 SK실트론이라는 회사 그리고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SK텔레콤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 SK는 앞으로 그런 이슈 모멘텀에 따라서 내려왔다가 또 한 번씩 올라가고 또 한 번씩 올라갈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같은 날 조금 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좀 아쉬워요. 오늘 같은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1차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좋은 관점에 들어와 있는 자리가 아닌가 판단되는데 일단은 사셨으니까 높은 가격에 있으니까 지금 사지 마시고요. 좀 더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한 21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왔었을 때 그 자리에서 또 SK는 또 준비하고 그리고 배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말까지. 단기로 보지 마세요. 이런 큰 회사는 이슈가 올라갈 때 초입에 들어가는 말 그대로 이 아래에서 올라가는 자리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미 올라갔을 때 사는 거는 좋지 않아요. 결국 또 흐름을 또 만들고 또 밑에서 또 올라갈 준비를 할 거니까 배당도 지금은 중기 배당이 지나고 난 뒤에 사셨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연말 배당까지 생각하셔가지고 내년에 분명히 또 새로운 자회사들이 또 상장을 시도할 겁니다. 그런 이슈 모멘텀을 생각하셔가지고 좀 길게 가져가세요. 이미 빠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단기로 지금 조금 매도하면은 손해를 보고도 매도하면은 좀 안 나을까요? 더 큰 손실을 볼 것 같아서. 더 큰 손실을 손절 처리 안 하면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그런데 계속 네, 가격이 불안하세요? 내려가니까. 예. 네, 그러면 아니면은 제가 추가 매수 여력이 있는데 조금 더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자꾸 팔려고도 하고 살려고도 하고 뭔가 안 맞죠, 그죠? 지금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조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자꾸 사라고 하고 머리로는 계속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맞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살 가격을 드릴게요. 제가 얘기했듯이 21만 원 밑으로 안 내려오면 추가 매수 없이 들고 계세요. 손절 처리도 하지 마시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하고 위로 계속 있을까요? 네, 그냥 올라오면은 일단은 높은 가격에 사셨으니까 만약에 한 번쯤 시세를 줄 수 있는데 27만 5천 원짜리 한 27만 원 위쪽에 왔을 때 일단 매도하세요. 팔고 나중에 조금 내가 이 회사를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생각,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을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다시 사세요. 아시겠죠? 27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겠죠. 제가 뭐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어쨌든 오늘 이후로 다음 주에 방향성이 나오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방향성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본전에 매도하시고 내려가게 되면 21만 원 밑으로 왔을 때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